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해드릴 주제 정말 흥미롭습니다. 바로 한국의 전통 예술인 강강술래인데요. 에이, 그냥 명제를 빙글빙글 도는 전통 민속춤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자료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요. 이 단순해 보이는 춤 안에 인간의 끈끈한 유대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주의 질서에 대한 엄청나게 심오하고 보편적인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달 떠온다, 달 떠온다, 강강술래. 눈을 한번 감고 상상해 보세요. 공기가 제법 서늘해진 가을밤, 머리 위로는 크고 밝은 보름달이 환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빛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손을 꼭 맞잡고 있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지금부터 가장 친밀하고 은은한 이 달빛 아래 무대에서 출발해서 이 춤이 가진 거대한 우주적 의미까지 차근차근 짚어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달빛 아래의 원을 들여다보고 이게 어떻게 제2에서 놀이로 진화했는지 볼 거예요. 그 다음엔 느림에서 신명으로 향하는 음악적인 변화, 노랫말 속에 담긴 여성들의 연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원의 의미까지 쭉 이어집니다. 첫 번째 파트, 달빛 아래의 원. 이 춤의 핵심을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추석이나 정월대보름같이 달이 정말 밝은 밤에 여성들이 손을 맞잡고 거대한 원을 그리잖아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기하학적 형태를 이해하는 첫 번째 단서가 바로 이름 그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강강술래라는 단어를 뜯어보면요. 강강은 주변을 빙 둘러싸는 걸 뜻하고 술래는 순환하면서 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이미 이 놀이의 구조적이면서도 우주적인 본질, 바로 순환을 완벽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이거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제2에서 놀이로의 진화 안 돼요. 역사 더 뿌리를 한번 찾아보죠.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적한테 우리 군사가 많아 보이게 하려고 부녀자들을 동원해서 원을 그리며 돌게 했다는 이야기요. 되게 유명한 썰이죠. 그런데 역사적 뿌리를 파헤쳐보면 실제 기원은 훨씬 더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사만중 마한 시대에 5월과 10월,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면서 열렸던 농경의례가 바로 그 진짜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존재하던 풍요를 기원하는 집단의식에 나중에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인 서사가 되게 자연스럽게 덧입혀진 거예요. 공동체의 이야기가 시대를 거치며 어떻게 진화하는지 정말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럼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이 춤의 분위기가 어떻게 고조되는지 음악적인 심장박동을 살펴볼까요? 느림에서 신명으로의 변화입니다. 강강술래의 리듬을 따라가 보면 감정이 어떻게 폭발하는지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느리고 신중하게 진양조로 묵직하게 툭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중몰이로 넘어가면서 슬슬 속도를 모으고요. 중중몰이에 다다르면 박동이 점점 빨라지면서 분위기가 막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진몰이에 도착하면요. 속도는 진짜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고 사람들의 감정은 최고조에 달해서 빵! 하고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냥 박자만 빨라지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감정이 모여서 마침내 신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공동의 기쁨을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가슴 벅찬 과정인 거죠. 자, 이제 숨을 좀 고르고요. 네 번째 파트, 노랫말과 여성들의 연대입니다. 저 거대한 원 안에서는 과연 어떤 목소리들이 오갔을까요? 강강술래를 부를 때 정해진 대본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손잡고 돌면서 그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아주 생생하고 즉흥적인 목소리들이 노랫말이 됐거든요. 원문에서 정말 재미있고 감각적인 구절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개구리 나온다 폴짝 뛰어라 강강술래. 어떠세요? 흙바닥을 힘차게 차고 오르는 개구리, 그리고 그걸 보면서 까레르 웃는 사람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싹 그려지지 않나요? 이 짧고 유쾌한 한 줄이 우리를 그 생동감 넘치는 현장 한가운데로 확 끌어당겨줍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의미를 담고 있어요. 논농사 문화에서 개구리는 그냥 귀여운 양서류가 아니거든요. 비를 몰고 오는 생명, 즉 농업적인 활력을 상징합니다. 또 길고 긴 겨울의 고요함을 깨고 봄이 왔음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생태학적 상징이기도 하죠. 게다가 폴짝 뛰어라 라는 말은 우리가 몸을 움직이며 노는 즐거움과 대자연의 리듬을 하나로 찰떡같이 연결해줍니다. 겉보기엔 마냥 단순해 보여도 그 속엔 정말 깊은 철학과 자연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요. 강강춘래가 당시 사회적으로 억눌려 있던 여성들에게 감정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분출구였다는 사실입니다. 달빛 아래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 손을 꽉 맞잡는 거. 그건 단순한 춤이 아니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와 너의 존재를 확인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끈끈한 연대를 맺는 아주 강력한 삶의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줌아웃을해서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게요. 마지막 5번째, 끝나지 않는 영원한 원, 그리고 그 유산과 우주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작은 공동체의 불씨가 어떻게 시공간을 넘어 세계적인 유산으로 자리 잡았을까요? 타임라인을 한번 보죠. 3세기경 마한시대의 소박한 농경의례에서 출발해서 수백, 수천 년의 모진 세월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러다 1966년에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면서 그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고요. 마침내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한 지역의 작은 의식이 온 인류가 기억하고 지켜나가야 할 세계적인 보물로 완벽하게 진화한 역사적인 순간이죠. 자,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원 안에서 춤을 추고 계신가요? 수천 년 전 달빛 아래의 여성들이 손에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며 서로의 삶과 무게를 나누었던 것처럼 말이죠. 사실 우리도 매일 가족, 친구, 동료라는 이름의 원 안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동그라미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또 경이로운 의미를 품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